그냥 막 눌러요. 성의 없이. 네? 물론 여러분들 마음 압니다. 이 지수 2300포인트인데 나는 뭐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양봉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쵸? 안개꽃 미소님 잘하셨어요. 1 3번을 못 눌러가지고 그 마지막 1은 뭐야 그거. 한자성어에 고장난명이란 말이 있어요. 이러면 아재 꼰대 소리 듣나? 고장난명. 외로울 고자에 손바닥 장, 어려울 난에 소리 명자를 써요. 그래서 어, 이 고장난명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한 손으로는 박수 소리가 안 난단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저하고도 합이 맞아야 돼요. 그쵸? 이 시간에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양봉 관점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이 지금 양봉이고 어제 제가 그 혹시 호텔 아니 LG화 갖고 계신 분 계세요? LG화? LG화가 없어? 다 팔아먹었어? SDI 다 팔아먹고 도대체 뭐 갖고 있는 거야? 아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원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원전도 오늘 양봉인데 갖고 계신 분은 계속 웬만한 오늘 일자만 누르세요. 예, 박진희님, 안개꽃 미소님 원전 개물려 있다는 이야기죠. 개물려 있다. 그래. 또 어저께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삼성전자? 왜 개물려 있다 그랬더니 왜 욕을 했어요? 좋은 의미예요. 삼성전자도 갖고 있고 개카오는 개카오 카카오나 네이버 이때 개는 좀 안 좋은 의미예요. 자, 양봉이 많은데 양봉이 많다는 건 뭐냐 하면 혹시 어저께 주식 클래스 마감 시황 보신 분 손 많이 들라 그러네. 졸까 싶어서 그래. 어제 제가 하창봉의 주식 클래스 유튜브 마감 시황 보신 분 숫자 1번. 어제 약간 그 정보에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고객 예탁금은 제가 잘못 찍었어요. 고객 예탁금은 잘못 찍었는데 그 내용은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어제 어떤 이야기 했냐면 ADR 100이라고 이야기했죠. 등락 비율이 100.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는 한 달 만에 8월 31일 이후로 한 달 만에 상승 하락 종목의 비율이 100%가 왔다. 어, 보셨어요? 네, 보셨구나. 보셨고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자 오늘장 양봉인데요.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현재로는 월요일 화요일 화면 잡아주세요. 월요일 화요일 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아침에 하고요. 수요일에 오시는 분은 저 아니에요. 그분 내일 8시 오시는 분은 또 다른 선생님이세요. 그분은 이제 아침에 하시는 분이고 요 12시 타임은 보통 지금 시간대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12시 30분부터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봉 종목 한번 이야기 해드리고 보통 이때 이제 시장 이야기예요. 뭐 시장인 특징 주고 한번 복습해드리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저 앞에 또 우리 최수창 대표님 또 그 앞에 지혁씨 대표님 같이 많이 하시겠지만은 대표님들마다 이 길이 좀 틀려요. 네, 저같이 이렇게 어, 머리가 산발한 사람도 있고 단정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오늘의 선견 지맥은 대형주입니다. 지금 대형주 장세죠. 대형주 장세고 어제 잠깐 하지 못했던 11월 장세 이야기를 남아있는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하지 마요. 예. 배터리 갖고 있으면 그냥 묻어요. 예, 오케이 진행할게요. 자 시장 양봉이에요. 2300포인트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죠. 오늘도 마바라님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올라야 2400이다. 왜 올라가는데 자꾸 목표가를 정하세요? 하지 마요. 응? 하지 마요. 올라가는데 왜 목표가를 정하고 있어? 정말 쓸데없는 것들. 오늘도 정권사가 기사 중에서 올라감이 많이 올라가 2,400이다. 월급이 아깝습니다. 올라갈 때는 미리 내가 어디까지 갈 거니까 그런 거 예측하지 마요. 뭘 예측하는 건데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들 어제는 우리가 양봉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죠. 어제 오셨던 분 또 숫자 1번 오늘 무작위 시킬게요 여러분들. 어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분들도 숫자 1번 어제는 우리가 이 시간에 양봉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양봉. 그쵸? 밥 먹지 말고 좀. 밥만 먹고 있어, 지금. 한 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팍팍팍 눌러야 돼, 여러분들. 밥이 너무 가나? 지금 나 장 올라고 하는데 자기 정보 개물려 있는데? 집중. 자,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얼마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는 5일선 지지라는 기준을 갖고 종목을 끌고 가야 돼요. 뭐라고? 5일선 지지라는 거. 네? 지금 장은 뭐 하는 거냐면 얼마까지 갈까요? 이런 거 재지 마요. 제발 좀 재지 말고 5일선 지지형 들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열 전환 그리고 21선 기울기 딱 일단 오늘 집에 갈 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렇게만 기억을 해요. 이런 거 재지 말라고. 얼마까지 가는 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여기에 집중을 해요. 지수, 일단 지수 기준이에요. 지수 기준. 네. 지수 기준. 아셨죠? 얼마까지는 재지 말어. 어쨌든 5일선을 지지하는 거. 이탈했을 때 그때 고민하라는 거. 우리가 지난 10월 달까지 뭘 했냐면 허리를 올려왔어요. 그죠? 허리춤을 올려왔어요. 얼마에서? 2150에서 있던 혁대를 혁대? 아재 개그인데 혁대란 말은 요새 쓰는 말은 아닌데 요새 뭐라고 그러죠? 허리띠 그래요. 허리띠. 혁대란다. 씨. 자, 괜찮아. 여러분들 다 나이 알아. 괜찮다. 알아듣잖아. 이때는 2150에서 2190으로 지지선을 올려왔어요. 이제는 지지선을 올려오지 마요. 지지선을 올리지 말고 이제 5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위만 열어요. 위만. 아시죠? 이게 이제 나름 이는 허리띠가 아니라 나름 바스트예요. 명치라고. 이번에 저 이태원 참사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도 배워둡시다. CPR 이거 누르는 거랍니까? 저도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봤는데 가선과 가선 사이 명치를 1분에 100회 정도로 누른대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저기 사람이 죽었나 싶을 정도로 팍팍 누르잖아요. 혹시나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나중에 지하철에서 그런 일이 생길 때 한번 뭐 사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거를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니까 이번에 어떤 두 가지 하나 배운 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좀 압사가 좀 말이 좀 그런데 어쨌든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CPR이라 그럽니까? 그거 이제 누르는 거 저도 이렇게 손가락질 껴가지고 명치야 명치 여기 보면 뼈 갈비뼈 딱 뭉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명치 때린다 그랬는데 큰일 나요. 그 자리를 1분에 100회 정도 누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이에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으니까 한번 이참에 지금 이제 영상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거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 잡아주시면 코스피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양봉을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색깔은 소송이 걸리더라도 사람은 살려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송 걸리더라도 사람부터 살려요. 그런 일이 생기네. 자, 요렇게 이제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위쪽으로 열어두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또 그럴 거야. 코스닥은 왜요? 코스닥은 지금 딱 우리는 우리 회원님들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710선 정도만 가면 신세계가 열려요. 얼마? 적으세요. 710. 705가 아니고 제가 조금 더 5를 쓰세요. 신세계 열린다고? 예. 이거는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요 시간을 잘 보셨던 분은 따라올 건데 거래가 없어요. 책에서 엄청 배웠는데 주가 상승 시 거래량 증가 거래 없어요. 왜? 외국인들 쇼커버 장세거든.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오늘 내 종목이 안 가는 거야. 내 종목이. 물론 갈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저 네옴시티 하시는 분들은 기분 입에 걸렸어요. 그죠? 어쨌든 거래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쇼커버라 그래. 쇼커버. 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환매수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코스닥도 지금 봐봐요. 이봐. 거래가 없잖아.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위아래를 같이 보셔야 돼요. 차트 딱 보고 눈내리 깔아요. 눈내리 깔아가지고 이거 우리 TV 쪽으로 못 나가겠다 절대. 국장님이 허락을 안 해주겠다. 강PD 그치? 이거 뭐 방송에서 내리 깔아라 그러는 순간 바로 그냥 날아가는 게 쟤 뭐냐 그러겠다. 괜찮아. 내가 뭐 아나운서도 아니고 그냥 형. 자,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주가를 볼 때는 거래량이 받치면 안 돼. 쇼커버 장세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장은 그래도 나름 양봉을 이어갑니다. 물론 이게 연속성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장의 중심이 누구예요? 포린 외국인이에요. 그죠? 외국인의 주식을 사고 오늘도 2천억을 사요. 3천억을. 그럼 오늘 양봉은
어쨌든 치수 양봉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유 다 알겠는데요. 뭐 종목이 가야 말이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은 이거 사도 돼. 122630. 여기 좌측에다가 어제 제가 모 채널에서 이런 거 하면 그러시 치수 올라가는 거 보이시면 그냥 ETF 사면 되죠. 2.5%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손해는 안 받잖아. 여러분들이 051910 제가 LG화학을 61만 원 돌파할 때 오케이 사인들도 안 사면 남의 거니까 좋아하는 만 원짜리 사면 되잖아요. 물론 이걸 사기 위해서 사전 교육도 받아야 돼. ETF 가능 계좌로. 근데 올해가 2달 정도 남았죠. 쉽진 않겠지만은 올해 한번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이게 주관식이에요. 2022년도 범띠라 그랬는데 호랑이는 나발이고 올해 여러분들이 느낀 거 하나씩만 좀 적어볼래요? 이제 내년도 주식 할 거 아니야. 정답은 없어요. 내가 그래도 올해가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어 그냥 올해 저녁 개박살 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하나는 좀 내가 내년부터는 조금 해보겠다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내년 준비해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우리 회원님들하고 거의 내년도 종목을 생각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도 꽤 있어요. 지금 조금 안 간다 하더라도. 제가 말하는 동안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어쨌든 치수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치수를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가 있을 건데 그 친구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란 기업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죠. 물론 이게 개고품물 정도는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가 뭐 7만 전자가 근데 그냥 가만히 놔둬봐. 그냥 양봉이에요. 월봉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그런 이야기죠. 가격 보고 팔지 말라고. 양봉인데 왜 굳이 삼성전자를 감으로 팔라 그래? 그냥 내비둬요. 내비두고 또 하나가 보면 봐봐 이게 LG인솔루션도 가잖아. 근데 물론 못 사겠지만 여러분들 내비둬. 어설프게 하면 가격 논하지 말고. 5일선 아까 말한 게 이런 거예요. 종목도 시장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양봉 막 많아요. 아무도 안 적지. 올해 증시에서 느낀 것과 내년에 투자하고 싶은 거. 종목 말고 내년에는 양봉 선생만 찾아야겠다. 뭐 그런 것부터 있잖아요. 아니면 올해 C급했다. 뜨거운 맛을 봤다. 아니면 내년에는 꼭 LG엔솔을 사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니면은 내년에는 뭐 내년이란 말은 좀 그렇고 정말 손절이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 아니 물타기 하다 정말 물 되는구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많은 답 중에 아마 그 생각이 들어요. 올해 정시를 돌이켜보면 벌써 연말 분위기네. 그냥 손질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드렸던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아무리 올해 기준 장만 놓고 보면 이런 장세가 자주 나오는 장세가 아니기 저도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손절했다가 여기서 개물려서 또 손절 또 여기서 손절, 또 여기서 손절, 또 하다가 손절, 또 하다 손절. 결과적으로는 사실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개떡 같은 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응? 올해 이런 장이 흔한 장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해가 넘기는 관점에서 절대 자신을 이렇게 낮추지 마십시오. 이거는 더러운 장이라고 욕을 해도 돼요. 저는 사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장이라는 게 정도가 있거든요. 정도가. 근데 올해는 그 정도를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만은 이런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이런 상황이에요. 금융현장하고 정권사하고 안 맞아요. 이런 장이거든. 근데 이런 거 생각하셔서 너무 자신한테 그럴 필요 없이 올해 장 자체가 그랬다. 하지만 내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뭐 그게 잊어먹을 수 있더라도 뭐 아니면 조금 더 부달 매매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좀 내가 올해는 한 2번씩 나눠서 사봤는데 뭐 이제는 한 4번까지 쪼개봐야겠다. 이런 거. 그 다음 또 저기 있네. 어렵다 이야기하죠.
예, 원래 어려워요. 이거는 뭐 이거는 숙명이에요. 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죠. 그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배열에 그냥 배열이 만약에 진짜 월봉 원봉이면 쉽게 뭐 매수 안 할란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써니님 지금 오신 거 지금 티났어요. 형만가 오늘 왜 못 갈까요? 하신 거는 지금 오신 거 티났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5일선 지지형 배열장 이런 거 보고 가시고 코스닥도 이제 만약에 코스피 지수를 내가 조금 본 다음에 이거 어차피 세금 없어요. 0.25% 세금 없으니까 뭐 담은 이거 뭐 어차피 여러분 눈에도 대충 봐도 사실 2,400 정도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쵸? 보일 거야. 그러면 그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고 LG엔솔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뭘 자꾸 중심을 생각해야 됩니까? 자, SDI가 있어요. 지금 고가죠. 그리고 LG화학이 어저께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폭등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을 드린 게 있어요. 16만 5천 원에. SK이노베이션. 얘도 이제 움직였어요. 물론 악재는 많지만. 여기서 뭘 느꼈어요? 오늘 주간식 많네. 이게 바로 패러티 트레이딩이에요. 패러티. 아까 이는 예측 매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N소리 갔으니까 이제는 SDI 쪽으로 붙이고 한 번 정도 이노베이션 쪽으로 이것을 패리티 매매라고 그래요. 뭐라고? 패리티. 그냥 영어로 안 쓸게요. 네? 패리티. 쓸 줄 알아. 쓸 줄 아는데 쓸 줄 알긴 아는데 이런 게 약간 쌍이야. 쌍순한? 네, 쌍순한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은 뭐 짝. 근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큰 비중은 안 둬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왜냐면 지금 포드랑 잘 안 된대. 그러고 나면 지금 결정적으로 오늘 같은데 나노신소재도 오늘 특징주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하면서 나노신소재 이거 8만 원대 사라고 했죠. 근데 왜 안 사는겨? 도대체 어디가 있는겨? 설마 여러분들 한국 BNC 없죠? 이런 개잡지 물리지 말어. 바이오 좋아할 거면 제대로 된 바이오만 형. 차라리 진짜 제발 부탁해. 연말하고 연초에는 개바이오 하면 안 돼. 개마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골로 가는 게 바로 그래 정지여. 응? 진원생명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티슈진 아직 안 팔았으면 정말 반성혀. 앞으로 주식은 내 인생의 주식은 바이오는 안 한다고 확실하게 말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너무 극단적인 좀 비유긴 한데. 자, 그런 관점에서 봤고, 오늘 조금 더 특징 중에 하나가 건설주예요. 뭐 가장 핫한 건 아시겠지만 네옴시티인데, 어쨌든 네옴시티는 계속 보세요. 바이오는 의사도 몰라. 의사도. 미국의 바이오 제약회사가 신고가 가는 거하고 한국과 이런 천늘과 땅 차이에요. 전 세계 제약회사 1위가 전부 다 미국 회사예요. 코로나 치료제 머크, 그죠? 우리가 뭐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슨. 화이자는 얼마 안 가. 어쨌든 자 유신이란 종목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한미글로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약간 이제 시장의 어떤 양봉 종목들은 주식을 제약으로 배웠지. 그래서 줄인이야. 대부분의 연예인들도 바이오부터 배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그러지 마라. 내가 바이오 해가지고 셀트리온 물렸으면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까지는 아닌데 웬만하면 셀트리온보다 나중에 삼바 쪽으로 좀 갈아타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근데 041910이라든지 이런 갓바이오, 코미코 이런 거 물려 있으면은 그냥 주식 때려치워라 그래. 물론 바이오가 가끔은 어떤 달콤한 햄버거를 줄 때가 있긴 있어요. 젤리버리처럼. 근데 그 결말은 전부 다 골로 갑니다. 얼마 전에 까나리 액젓이 있었어요.
까나리 액젓 바이오가 결정적으로 움직인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까나리 액젓 돼가지고 지금에는 뭐합니까? 김장에도 못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매매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한가 이탈때 최소한 여기서도 못 자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뭐 코스피 이전 상대 양봉 선생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 까나리야 바이오 까나리 액젓. 오케이? 오케이? 바이오를 하고 안 하고 하든 간에 진짜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바이오는 대부분이 무거운 종목들이에요. 동아제약 같이 무거운 종목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잘 보면 오늘 봐봐요. 텐션 엄청 높죠, 제가. 깜짝깜짝 놀래겠죠. 예. 오늘 밤에 지금 성견지명이 다 대형주 장세예요. 대형주 장세. 그러니까 동아ST 같은 이 무거운 주식들이 이 무거운 주식이야 이거 생각보다 절대 주가만 이렇지. 이런 쪽으로 가. 근데 내가 이런 주식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안 되잖아. 아유, 뭐 2% 3% 오르는데 뭐 그러면 안 하면 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제약주 흐름 자체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막 미국에서 자꾸 바이오 한다고 엔지캠 생명과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겨. 오케이? 항상 어제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페리티 매매.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했죠. 어제 그 복습해요. 아마 유튜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한 30분, 20분 정도만 보면 돼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2,400개밖에 안 돼요. 2,400개 다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 주식 고맙게도 한국 주식이 상장된 게 이케야 2,500개 이하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25개만 봐요. 딱 3달이면 돼. 근데 3달 투자 못하나 주식도 3개월, 1년 물려있는데 25개면 3달이면 다 봐, 2,500개를. 그러면 그게 나중에 250개를 줄어들어요. 이거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응? 오케이? 무슨 말 아시겠죠? 저봐. 2,400개씩이나 그러죠. 주식하면서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2,5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10개 중에 하나만 추리면 돼. 뭐 형제 IS 이런 게 갔어. 이런 거 가면 그냥 가는 값도 했고 이런 거는 나중에 매매용으로만 제끼고 뭐 비단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계잡주라고 딱 제껴놓고 뭐? 후림 로봇 같은 경우도 이런만 로봇이지 너도 계잡 주는 거 딱 제껴놓고 어차피 작전주잖아. 원 땡땡. 그럼 딱 제껴놓고 지금 제가 뚝뚝 말하는 거 여러분들 낯설 건데 이게 정리를 하다 보면 금방금방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화면이 작아도 이게 코스피 200개밖에 안 돼요. 그냥 코스피만 정리해 둔 거예요. 뭐 있죠 글자. 빨리 일부러 안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해놨어. 물론 이걸 싸드려도 돼요. 엑셀로 보내면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좋은 세상이야. 근데 어차피 이게 여러분께 돼야 돼. 제가 가끔 회원님들한테는 넣어드리는데 여러분들께 돼야 돼. 자, 그게 좀 있고 어제 어쨌든 LG화학의 상승은 되게 의미가 높습니다. 오늘 양봉에서. 호재 부분의 어떤 부자체가 이렇게 세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LG화학마저도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80층에 물려 있다면 그럼 오버해가지고 장을 좋게 보는 저 입장에서는 지금 끌고 가도 됩니다. 굳이 이거 어설프게 21선, 월봉 21선, 주봉 뭐 이런 거 전저점, 고점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LG화학은 주봉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3월이니까 대략 사실은 뚫은 거예요. 이는 쇼커브 들어옵니다. 이런 애들. 지금 거래 없잖아요. 별로. 어제보다 거래가 더 없어요. 물론 어제는 MS 그 수급 이슈가 있었어요. 글로벌 X. 그래서 이제 수급이 대량 거래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전부 다 공매도 쇼커브예요. 웬만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참 장의 특징이 지금 우리 질문하신 것처럼 갑자기 대한유화가 올라와요. NCC 쪽인데도. 경제 민감주가 오늘장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장 양봉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보다 경민이가 올라온다. 참 희한하죠. 왜 갑자기 경민이가 올라오지? 경민이라면 경제 민감주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크니컬 업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유동성 문제가 일부 뭐 해소된다 또는 기대감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어요. 만약 이런 애들이 움직이게 되면 물론 그게 아주 뭐 작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라고 못 하겠는데 이걸 뭐 이렇게 매일매일 좀 다릅니다만 큰 결은 한국 주식에서 아까 나노 신소재 잠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디 갔냐? 배터리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포트에 배터리 하나씩 갖고 있으라고. 크든 작든. 지금 SKC 같은 경우도 약간만 여러분들이 허리만 잘 잡아주면 제가 허리를 여기도 잡아드렸거든요. 95,000원에. 이런 종목 약간은 더뎌요. 근데 거의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멈춰 있으면은 이건 뚫습니다. 뚫고 나서 빠져도 빠져요. 약간 더디지만. 그만큼 지금 배터리 쪽으로 힘 자체가 좋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가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주가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포스케미칼. 약간 부담스러우면 사지 마. 갖고 있는 사람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올선 이탈 하루까지는 기다리고 이틀 따부터 회복 못하면 그때 팔면 돼. 뭐라고? 아, 네. 하루는 버텨. 이틀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은 주식이 사람들이 못 사서 안달인장이에요. 생각보다. 왠 줄 알아? 갑자기 확 튀어버리니까. 막 원전 보면 안 그래? 갑자기 확 튀어버리잖아.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전날 어? 미국까지 갔다 그랬다가 민간거 들어오니 그냥 상쳐버리잖아. 근데 한전 기술을 사야지 꼭 한전 KPS를 사는 이 사람들이 있어. 제발 좀 대장을 사셔야 돼. 갑자기 혼자서 오성 파워텍 들고 있고. 우리 걸 왜 안 갑니까? 그렇지. 무슨 말 아시겠죠? 항상 이게 어떤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돼. 모르겠죠. 처음에는 저도 다른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제일 센 놈이 센 거야. 우리가 UAE 하면 한미가 제일 세잖아. 그럼 얘가 대장인 거야. 얘가 대장인 거야. 그럼 얘 대장 끼워 넣고 밑에다 붙이는 거야. 어떻게? 그럼 히림도 보고 힘리는 감리 회사야. 지금 감리라는 회사는 감리가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감리? 건설할 때 쓰는 단어인데. 감리. 모르면은 내 이놈한테 쳐봐요. 항상 습관적으로 내 이놈한테 쳐봐요. 감리란 발주처와 폴란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가 종합 감독 점검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공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시멘트는 열포된데 다 넣고 있는지,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구조물 변경은 없는지, 중간에 철거는 빼먹지 않는지. 그럼 이런 유신 같은 기업들 이렇게 움직일 거야. 유신. 유신은 바로 감리본 엔지니어링 쪽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게 더 가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이제 오늘 같은 날 눈에 밟힌 양봉은 현대건설이에요. 000720 뭐라고? 000720 오늘 하나 외우고 갑시다. 현대건설은 000720 건설자 안 하신 분 아니오셔도 돼. 000720이 현대건설 000270은 기아차 기아 오케이? 000720이 현대건설이야. 이거 어차피 원전 재료 있죠. 이 친구. 물론 건설자 안 좋은데 근데 지금 봤던 것도 맞죠. 여러분들 백날 LG와 이거 어차피 못 사는 종목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약간 현대건설 같은 애들도 어? 어? 뭐가 아재요? 여러분들 매매 안 해보셨구나. 원래
요새는 모르겠다마는 라떼는 이거 안 보이는데 키보드 넘락 번호키 있죠. 이걸로만 매매해요. 왼손으로 화면 보고. 그래서 손이 눈보다 빠르다는 겨. 아, 눈이 손보다 빠르다는 겨. 혹시 갤러그 아세요? 갤러그? 갤러그 아세요? 갤러그? 갤러그. 갤러그 알죠? 드르르 하던 거. 이렇게 하던겨. 갤러그 몰라? 아, 다 MZ 세대요? 다 MZ구나. 미안해요. 자, 그래서 돌아올게요. 그래서 현대건설 요런 차트들은 이 차트 부진하게 많이 똑같아. 지금 바닥 종목들은 여러분들 내가 아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이 어쨌든 저점을 조금 잡아가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딱 요런 자리고 거래량 가장 많이 실렸죠. 항상 거래량이야. 거래량의 그런 종가를 딱 꺼요. 그럼 3만 4천 한 7, 800원 나온다고. 이거 지금 사버려야 돼요. 지금은 약간 조금은 그러니까 비중을 자신 있게 못하겠지만은 조금 사야 돼. 이렇게 어느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아니면 바로 팔고 바닥 종목들은. 왜냐하면 어느 정도 추세가 올라올 때까지는 시세가 좀 걸려요. 그래서 바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딱 움직인다 싶으면은 붙어야 돼. 안 그러면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간다고. 오늘 봐봐. SL 같은 경우 직접 지금 보면 이렇게 자리 만들잖아. 제가 어저께 여러분 이 시간에 뭐 드렸죠? 신중의 신이 누구야? 신중의 신. 참, 오늘 또 정신없구만. 여러분들 오전에 좀 차분하게 우리 또 신 대표님과 하다가 조금 앞 시간에 또 알고미 하다가 신중의 신이 고무신이야? 신중의 신은 뭐지? 제우스요. 그리스 신화 좀 읽어요. 어제도 제우스 그러잖아요. 그냥 간다니까? 이게 보이게 이제는 이래서 반도체 회사예요. 근데 로봇이 있다 그래서 제가 로봇이 매일 오세요. 매일 결석하지 말고 제발 좀 학교 간다고 땡땡이 치고 오락실 가서 연락하지 말고 응? 10만 원 받아가지고 학원비 낸다고 하지 뺑 뜯지 말고 나중에 부모 돼봐 그러는 거 아니야. 부모지 다 집중해요. 어제도 그러잖아요. 제우스 아 이거 로봇이라고. 그럼 이런 것들 똑같이야. 올선 언저리 손절 잡고 딱 거래 실려서 양봉 의미 있는 양봉이잖아. 항상 의미 있는 양봉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요 파란 선 보고 들어가 버리는 게 작더라도 그럼 올라간다니까 운 좋게 가면 땡큐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 70%만 팔면 돼. 내가 지금 위쪽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매매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후달려서 매매하겠냐고. 못이야. 아까 나노신 소재도 마찬가지. 이제는 10만 원을 볼 친구, 이 친구는 신고가예요. 월봉 역사적 신고가라고. 항상 좋은 주식들은 기회를 줘요. PNT도 기회를 줬잖아요. 운치기삼 아니요. 딱 꼬리만 잡으면 돼야. PNT 지난주에 기회 주잖아요. 의미 있는 양보. 그래야 오늘 로봇도 좋아. 잘하네. 로봇도 시작한겨 오늘. 자, 1교시는 끝났어요. 1분간 휴식할게요. 아유, 이렇게 떠들고 싶었는데 어저께 어떻게 참았대요. 이제 와와. 예. 잠깐 좀 쉬자고요. 우리가 세 꼭지씩 해요. 여러분들이 40대가 넘어가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을 못 넘어요. 50대가 되게 되면 한 25분? 60대 되면 한 20분?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거에 맞춰서 중간중간에 30분 하고 지금 1분 정도 잠깐 쉬었다 하고 그럽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죠. 11월 1일. 오늘부터 그 코리아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타. 1월 15일까지. 그리고 쇼핑하실 분들은 오늘 내일 하지 말고 4일부터 6일 이마트 가실 분들은 4일부터 6일 동안 그때 가세요. 첫날 가야 제품이 많아요. 첫날. 금요일 날 가세요. 우리 주부님들. 그리고 예, 그렇게 하시고 첫날 가야 돼. 첫날. 금요일 날. 토요일 가실 거면 일찍 가셔야 돼. 4일부터 6일이 이마트가 이제 쓱대해요. 그때 좀 살 거 많이 사시고. 나머지 아울렛에 하는 거는 거의 다 재고니까. 어. 아, 마트 안 다녀요? 텃밭 갖고 작업 자주 가시는구나. 자, 두 번째로 바로 이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대형주 장세인데, 오늘도 그래서 원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원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하도 들었겠지만은, 아, 요거 하다 말았나? 배열 전환, 아까 요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 SPG 한번 볼게요. 이 로봇 관련 주죠. 로봇. 요거는 역배열이 아니에요. 요거 20일이니까. 그죠? 요게 파란색 60일선보다 얘는 가벼워서 얘는 요 17,000, 그러니까 17,7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거 한 방에 감싸버려요. 그럼 요런 종목들은 이제 급락을 했다가 한 3일 정도 눈치 보다가 오늘 운봉의 어떤 중간가가 좋았잖아요. 17,000. 오늘 종가가 17,000원 되겠다 싶으면 사버려야 돼. 아, 그래? 네, 바로 사버려야 돼. 그리고 손절은 되게 짧게 짜려요. 16,500원. 그러면 바로 여기서 2,000원이 뛰어요. 어저께 제가 제우스도 했지만은 사실은 한 종목 더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올라간 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야 장사가 돼요. 어제 재룡전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난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도 모른 척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힘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보려 그러면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대충 봐요.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느껴보라고. 사람들의 그 곡소리를. 같이 한번 느껴볼까요? 에이씨 하다가 으악 하는 거예요. 네? 아, 버텨. 잘 버텼다. 그래, 가나보다. 으악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이제 무덤도 돼요. 안 파는 거예요. 이제 무덤도 안 팔아요. 그래서 물량이 없어서 오늘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 방송이야, 코미디야. 예? 가만히 대충 봐. 으악 한다고. 8% 올라, 이렇게. 잘 생각을 해요. 잘 생각을 해요. 원전은 요 힘은 연상으로는 못 가요. 거의 확률적으로 한전기술은 내일 나올 차트는 이런 차트예요. 워낙 이게 또 쇼커브가 많은 물량이 쇼커브. 아, 물론 거의 제 생각으로는 최종 수주까지 갈 거예요. 어제 한 거는 이제 그 LOI하고 MOU고 LOI 그건 이제 협정서. 이게 페이퍼. 입찰서 말고 협정서. MOU는 네 이제 우리 표현으로 양해각서라 그러는데 MOU가 그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악수하고 기념사진 찍는 거 정도. 그 정도인데 어쨌든 한전기술이 한수원이잖아요. 한수원이 한국 수력 원자력이 그는 비영리 단체 국가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수주를 따오기면 한전기술이라는 회사가 뭘 하는 거냐면 결정적으로 설계를 해요. 원전이 아시겠지만은 설계를 해. 그죠? 설계 시공으로 들어갈 때 그럼 시공 들어가고 하면 누구 민간업체들이 붙여요. 원전 노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꼭 벌집처럼 생긴 거 보고 원자로 씌워둔 거. 그 이제 두산 에너비트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그죠? 들어가. 거기에 이제 뭐 길도 닦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이 그래 APR 1400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하고 지금 조금 저 미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한전기술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힘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봐봐. 어쨌든 상을 쳤어요. 왜? 가장 수혜니까. 지난번 이집트 원전 같은 경우는 나가리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값을 쳤으니까.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침에 약간 흔들렸지만은 절대적 가격 14,800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내 목표는 나도 60에서 돌파까지 일단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시간대 굳이 막판에 이렇게 후루룩 빠지지 않는 한, 빠지면 할 수 없어요. 빠지지 않는 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잔잔한, 뭐 예를 들어서 에너토크 같은 애들이 어쨌든 한전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에너토크 같은 애들도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에너토크의 지금 자리도 기술적으로는 그냥 매매용으로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을 하는 1시 11분 51초 이 시간에 샀을 경우의 리스크 자체가 생각보다 그리 크진 않을 수는 있어요. 왜? 같은 거래량 쌍봉 두 개의 탑이에요. 두 개의 탑에 하나는 피레침이고 하나는 매권 차트예요. 얘는 밀렸지만 얘는 뚫는 힘이에요. 그러면 장중하시는 분은 지금 1시 11분이지만은 다시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분봉에서 이렇게 유지된다면 이 자리가 딱 요런 거 이렇게 잡는 건데 아침에 힘을 보일 때 요 자리 손절 잡고 8,250은 손절 잡고 붙어도 되는 자리예요. 근데 내가 이제 2시까지 버틸 자신에 대해 제 자신이 없다면 그거를 분할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쭉 툭툭 말하면 이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사고 항상 못 하거든요. 그때 항상 이 시간에는 저랑 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주식을 사고 팔아봐요. 아시겠죠? 오류주도 지금 보면 FNF 같은 큰 애들 위주로 가요. 대형주야, 대형주. 같은 의류주 중에도 구찌가 큰 거부터 간다고. 형제 ILC는 어디 의류주로 하지 마요. 남살스러우니까. 그건 정치 테마죠. 그럼 이게 디스커버리죠. 그렇죠? 큰 애들 위주로. 큰 애들 위주로. 물론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 그 판도는 제 생각으로 시장 관점에서 코스닥이 이제 아직은 조금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코스닥이 조금 이제 한 710선 정도 가게 되면 힘은 바뀔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다 해도 여러분들 얘가 막 6만 원에서 막 매일 올라갈 수는 없거든. 어저께 힘을 너무 많이 썼어요. 막판에. 어저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는 근데 대신 삼성전자는 그러면 지금 제가 5만 8천에 그어져 있잖아요. 5만 8천, 5만 8천, 현재 수는 5만 8천원 또는 이제 요 보면 요게 5일선이거든요. 5일선 이틀할 전까지는 그냥 내려두는 거야. 근데 뭐 딱 산바랑 똑같은 거야. 안 가잖아. 딱 하니까. 그쵸? 약간 요런 힘으로 갈 거예요. 코스피 단에서는 이제 그래서 어저께 이야기하는 거 오히려 네이버가 좀 빨리 올릴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얘가 한 21만 올 때까지 얘는 계속 네이놈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올라가면 그 띠는 바꿔줄 거예요. 그때 네이버로. 지금은 네이놈 상황이잖아요. 물론 세진 않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뭐냐면 하도 이제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럴 건데 약간은 미국이 지난주에 조금 오버슈팅을 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리 봐요. 나스닥이 약간은 지금 상황에서 오버슈팅 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애플도 마찬가지. 오버슈팅이란 말이 뭐냐 하면 그냥 실적 발표에 수급적인 이슈로 확 땡겨버린 거 있어요. 달러가 약세로 꺾이는. 근데 밤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밤새 달러가 다시 유럽 때문에 강세로 갔잖아요. 그죠? 유럽 쪽에 물가가 높아가지고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실제적으로 미국의 애플의 주가도 조금 늘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 그래서 지금 약간은 가만히 놓고 보면 지수가 오르긴 오르는데 테크주들이 막 치고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일부 종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LG로텍 같은 종목들 빠지는 거 봐요. 뭔 악재가 있어요? 악재를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죠.
뭐 중국 뭐 장저우 뭐 아이폰 생산 뭐 지연되겠다. 근데 그냥 수급이 그만큼 수급이 얇은 거야. 돈이 계속 빠지는 거. 어제 유튜브에도 잘못 적은 거 하나. 고기 예탁금 빠진 거 계산 잘못한 거. 어쨌든 돈이 계속 돈이 없거든. 47조니까. 일주일 만에 3조가 빠졌거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기관들이 수식을 사는 기관들은 개털이야. 그래요. 레인보우 오늘 지금 로봇 같은 좋은 아이디어예요. 약간 코스닥 쪽은 코스피 쪽은 이제 그만할까? 사실 그만해도 되겠죠. 사실 별로 할 이야기도 많이 없어요. 이미 뭐 아시겠지만은 전기전자 쪽은 대륙 그림 나와 있고 한번 삼성의 슈팅 났고 SDI 슈팅 났고 저 이노텍은 좀 시간이 다시 필요할 것 같고 LG전자 조금 버틸 거고 디스플레이 됐고요. 삼성전기 됐고요. 이쪽은 어느 정도 그게 좀 나와 있어요. 그 결이 이제 카메라 모듈 갖고 계신 분들은 메타버스 관련 가지고 계신 분들은 LG노텍만 치고 가면 돼. 그러면은 카메라 모듈 이런 거 다 올라가요. 카메라 모듈 올라간다. 그럼 이쪽은 결이 나왔죠. 두 번째가 자동차 쪽인데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이런 기사 나오면 안 좋은 기사야. 무슨 기사? 이건 사실 가당 차는 소리긴 한데 테슬라가 3천만 원짜리 전기차 나오는 거 이게 누가 했냐면 이 언니가 돈남 언니가 한 겁니다. 이 언니가 돈남 언니예요. ARK 박살 났는데 늙은 거 봐. 어쨌든 실제적으로 근데 테슬라가 자꾸 가격을 낮춘다든지 보고평을 하든가 어저께 포드도 마찬가지예요. 포드도 지금 전기차 가격 인하한다 그랬거든 아침에.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놨나? 번역하지 마. 우리는 그런 수지 아니야. 영어로 봐. 그래 하나라도 배우지. 언제 영어 공부할 게 곧 해외 나갈 건데. 번역하지 말라고. 번역 옵션 없이. 어떻게 하는겨? 번역하지 말라고. 번역 아니야. 그럼 아무것도 안 늘어. 제가 옛날에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두 번 봤어요. 그래서 원본으로 한 번 보고 자막으로 보고 영화가 아예 다르더만. 그런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글로벌한 시대자녀.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 저기 스위스 융프라우 가가지고 놀다가 노트북으로 아싸 해갖고 뭐 돈 100만 원 벌면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자 주식하는 거 아니야? 응? 쫙 수리남 가가지고 피라냐 잡으면서 갑자기 저녁에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 근데 현찰이 없네? 또 팔아가지고 그러자 주식하는 거잖아. 그러면 오늘 해야죠. 자, 중국에서 포드가 컷 잘라냈습니다. 뭐를 잘랐는지 봤더니 프라이스 그러니까 뭐 대충 보면 알아 여러분들. 두중 뚫었어? 10% 가격 내린대. 전보다.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은 이야기예요. 두중 뚫은겨? 뚫었네. 근데 두중은 상은 못 칠게요. 상은 못 칠 수도 있어요. 너무 상에 대한 욕심. 얘 보면 60만 주 깔아놓은 거 봐. 얘 상을 치면 내일 갭상 안 나와. 오히려 거꾸로. 딱 하필이면 상한가 가격과 17,000원이 겹쳐요. 그러려니 형. 잠깐만 여러분 저 질문이 있네. 고양이 유지원님 처음 오셨어요? 새내기인가? 유지원님? 새내기구나. 제 고향을 물어보는 거 보니까 서울 사람이에요. 흑석동. 동작구 흑석동. 가리봉동 아니고 흑석동. 그래서 지금 장 자체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런 대형주 장세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하다 말했는데 배열 전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평선의 기울을 보면 돼. 이평선 21선. 요건 21선 기울. 지금 모든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바닥에서 반등 중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나름 65, 20 배열에 있어요. 얼추 한 제가 보니까 30% 정도 종목이 30% 정도가 그냥 말로 뭐고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시세가 난 친구들은 현재 5, 60, 20 배열에 있어요. 이 배열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월봉이 양봉이고 주봉 5주선을 벌써 그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바로 매칭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차트는 그렇게 생기거든요. 약간 요런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극소 종목들만 이렇게 이제 정배열을 완성했는데 지금 대부분 요런 구간이 있어요. 물론 아직도 바닥에서 이제 머리 드는 친구.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뭐 원전주 많이 보시겠지만은 저도 아침에 사실 전략을 좀 못 드렸거든요. 그 원전주 보시겠지만은 오늘 뭐 S&T 에너지까지도 움직여 버리는데 이거는 한전 기술이 상을 막고 있어서 그래요. 다른 거 보시는 분들은 한전 기술이 상을 안 풀리는 거, 근데 한전은 안 풀릴 거 웬만하면 안 풀려요. 19만 주인데 안 풀립니까? 안 풀려요. 이게 이제 보다 보면 나와. 이 정도 이런 건 안 풀려요.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딱 오늘 잠그고 있으면은 보다 보면 그걸 알아. 이게 보여요. 이게 말로는 표현 못 하겠는데 이게 딱 보면 이런 건 안 풀려. 웬만해서는 안 풀려. 어쨌든 원전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원전주를 지난번에 11월 달에 볼 겁니다 하고 놓쳤어요. 놓쳤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다른 게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어제 그렇게 터질 줄은 예상은 못 하는 거고요. 분명히 2주 후라고 해가지고 11월 초순 정도에 민간 쪽이 나올 거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때려버리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리 보십시오. 그래서 원전이 터지니까 뭐가 가겠어요. 여기서 이제 현명한 투자가분들은 바로 현대일렉트릭을 보신 분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주식의 메커니즘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혹시 오늘 원전의 상승세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아까 봤던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종목을 혹시 생각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지금 혹시 안 했다 하더라도 항상 주식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많은 이슈가 움직이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제가 못 본 종목들은 또 엄청 움직였을 거예요. 움직였을 건데 계속 그렇게 좀 연장으로 생각을 해놓은 버릇이 되게 중요해요. 어제 밤에 천연가스가 올랐대. 그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장 마감에서. 항상 미국장 마감은 여러분들이 올랐네 내렸네 일중 흐름하고 뭐가 올랐네 내렸나를 봐야 돼요. 아침에 제가 아침마다 사실 관련 내용을 올려드려도 그냥 그게 흘려버리면 나쁠 거예요. 주식은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파일럿의 마음으로 주식을 보세요. 네? 프로파일. 하나의 단서도 놓치지 않겠다. 하나의 단서. 하나의 단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주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알아요. GS 에너지가 움직일까를 안다고 하고. 모를 수 있어. 근데 상관없어. 이건 시간이 좀 걸려.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그거는 괜찮아. 우리가 처음부터 되게 다 알아.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물가 부담 이렇게 하는데 항상 주식에는 항상 어떤 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미국이 약간 의외로 추울 것 같아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대.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봐. 올랐으면 이게 앞으로 계속 오를까? 그 생각 하나 하고. 지금 그림만 놓고 봐서는 어느 오를 것 같네요. 보기에. 뭐 생긴, 뭐, 이 정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뭐, 우리가 보통 천연가스에서 움직이는 GS 글로벌, 뭐 GS 이런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계잡주들이 움직일까? 아니면 어쨌든 겨울이 다가오니까 다시 에너지 관련, LNG 관련 그러면 대표가 조금 보지 말라고 했던 조선주는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대우조선해양철 지금 큰 그림에서는 지금 자금난 때문에 많이 많으니까
조선주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조선 기자재 쪽은 괜찮겠네? 조선 기자재가 곧 뭡니까? LNG 관련, 강강, 강철 파이프. 그렇죠. 성강밴드 같은 애들이겠죠. 그럼 성강밴드 같은 애들은 조금 괜찮겠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또 월봉 양봉이구나. 월봉 양봉에서는 시가도 잡지만 중간가도 잡아요. 13,800원, 14,100원이네. 응? 어쨌든 간에 13,800원 정도를 잡고 13,100원까지 이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샀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차트에서 이렇게 봐요. 거래가 제일 많이 실린 게 여기죠. 그럼 거기다 그냥 꺼! 이렇게. 16,000원. 아, 16,000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위로 잘 막으면 1,500원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틀리면은 1,000원 정도가 틀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위로 1,500원, 밑으로 1,000원이면 그렇게 배팅이 매력적이지 않아. 그러면 얕게 매매하는 거. 근데 하고 싶다 그러면 얕게 매매. 원래 100만 원 사는데 그러면 한 뭐 50만 원만. 그렇게. 그게 종목수 많아지는 건 약간 별개예요. 아니면은, 아유, 근데 뭐, 그냥 알겠는데, 뭐, 굳이 21선 돌파한 여기서 제 맞고 버벅거리게 바로 한 방에 갈 것도 아니고, 버벅거릴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내일 한번 보겠다. 그래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뭐 정신없죠, 여러분들? 탄소 배출권 관련 뉴스 있는 것은 어느 분야로 봐야 하나요? 탄소 배출권 뉴스는 매일 나오는 뉴스긴 한데, 어떤 뉴스인지 잘 모르겠네. 탄소 배출권은 약간 잡주가 많아요. 그, 뭐, 숲을 조림한다든지. 네. 뭐, 이건 산업인가? 네, 약간 그 후성도 그렇죠. 약간 그 휴캠스도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 큰 에너지 분야라,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약간은 그, 작은 회사들이 많아. LG화학도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항상 섹터는 글로벌이 집중을 해야 돼. 우리도 그런 맛좀 삼성전자 아리백에 가입했으니까. 근데 지금의 중심은 탄소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에너지 대란이 왔는데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탄소 배출 관련한 이슈는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주도 마찬가지. IMO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나쁜 경유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는 배 못 몰아요. 좋은 거 써야 되죠. LNG선. 배 그거 연료. 그런 정책은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는데 주식에는 어쨌든 간에 많은 재료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서 가장 큰 재료는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LG 에너지솔루션이든 뭐 SDI든 뭐 이렇게 된 어떤 전기전지에서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산다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갑자기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급하게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제 호텔 신라에서 보시다시피 기관들은 자기들 면피하기 위해서 실적이 나빴을 경우에 좀 자신 있게 공격적으로 매도 리포트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팔 때 도움을 준다는 거. 약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장은 그런 게 있어요. 실적이 좋으면 그냥 선반영으로 때리고 실적이 나쁘면 앞으로 나쁠 거야 해서 또 때려요. 그쵸? 그렇잖아. 그래서 도대체 이놈의 실적 시즌은 뭔 필요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장이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PNT 같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PNT 같은 경우는 삼성이든 SDI든 전공적 전극 장비는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후주 잔고도 역대 최고예요. 근데 주가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아까 베어리에서 잠깐 한 것처럼 주가는 항상 이렇게 바닥에서 60일선을 머리에 두고 두 개의 선이 붙어서 장대 양봉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65, 20의 배열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5일선이 결과적으로는 60일선이 간통을 하게 돼요. 그때까지는 어지간해서는 주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직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45,000원. 그러면 더 끌고 가는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간통할 때까지. 그건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삼성전자의 반등에서도 목격을 했어요. 쫄면 안 돼. 쫄진 않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여기서부터 같이 봐볼까요? 앞으로 이런 패턴 지금도 존재하고 많아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다시 저랑 같이 집중합시오. 바로 3교시 들어갔었으니까 11월 장세하기 앞서가지고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진행을 하는데 제가 주민등록상 생일이 12월이 있으니까 12 누르고 시작할게요. 1212. 아, 그거 바꿔야 되는데. 그날 분명 카톡이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선물 받아야 되는데. 쉬어야지 나도. 벌써 3교시요. 12월달 생일이라고 주민등록상. 원래 음력 생일인데 깜빡하고 올해 음력을 쉬고 4월달에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음력은 음력대로 못 받아먹었고 12월달에 한 번 있는데 12는 아니야. 그 이틀 전인데 카카오톡이 지금 4월로 돼 있네. 빨리 바꿔야 돼. 혹시 그날 그 카톡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저랑 친추가 안 돼 있구나. 요새 커피가 떨어졌어. 커피는 역시 별다방 커피가 맛있어. (12월 14일이) 금리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 나흘 전이 얘 탄생일이에요. 자, 시작할게요. SM 폭락해요? 아까 컴퓨터 이야기 잠깐 돌았었는데 삼성전자 하고 공부할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 운봉이 빠질 때는 잘 몰라. 이 삼성전자거든. 잘 따라오세요. 또 오늘 시청자 교육을 위해서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자, 깜장색이 5일선이에요. 검정색. 그 다음에 붉은색이 21선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61선이에요. 이제 수금댕이 같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하다가 잘 따라와요. 잘 따라오시겠지만은 요 정도면 대부분이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봉이 이제 되게 중요한 봉이 돼요. 이거 봐라. 이때부터 모든 종목들은 주목을 해야 돼요. 어디? 일단은 요 형성했던 요런 갭 가격 현재로 54,000원이죠. 요런 가격에 일단 주목을 해요. 갖고 있던 매수 타점을 노리든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가면 여기서 첫 번째 신호가 한번 나옵니다. 이게 뭐죠? 골든 크로스가 나와요. 골든 크로스가. 자, 그런 관점에서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아까 첫 번째 어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내가 조금 살 수 있는 지금부터 뭘 보는 거냐면 이 5일선을 보는 건데 이렇게 한번 내려왔어요. 저 올라갔죠, 내려왔죠, 그쵸? 약간 이렇게 행보를 해요.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빨간선 21선이 계속 기울기가 팽팽해집니다. 기울기가 팽팽해지면 저항대 매물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속 가져옵니다. 어쨌든 나는 요 가격대 54,000원대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져왔더니 약간 건드는 것 같을 땐 긴가민가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봉에서. 그러면 얘를 집어 올려요. 다시 55,500원대로. 이게 이제 허리춤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고? 매수를 해도 되는데 조금 비싸게 사면 어때? 그죠? 아니면 뭐 이 자리에 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왜냐하면 이때 주식을 매수할 때는 얘가 이제 보면 약간 미세하지만은 이게 20일이면 10개, 20개거든요. 얘가 조금 머리를 딱 들어요. 이렇게. 얘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주식을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돌파한다 보고. 돌파한다 보면 목표가가 안 잡혔는데 깜장선이 대부분이 5일선, 60일선 뚫어요. 얘가 딱 포인트가 뭐냐 배열에서 얘.
21선이 머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딱 뚫고 나면 갔다 와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뚫었죠. 가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속임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슈인데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생각한 내 가격대까지 내려왔지만은 여기서 못 판 거를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차트가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게 맞아. 감각적으로 6만 원 찍었다는 만으로 이후 매도하는 거는 뭐 사실 나쁜 건 아닌데 그건 가격 놀리고 힘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서 한 번에 위기가 나와요. 되게 민감한 타이밍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떤 이야기를 잠깐 했더라? 첫 번째 5일선 이탈이에요. 그때는 기다려야 돼. 그랬더니 운 좋게 땡긴 거야. 이렇게. 그리고 오늘 뚫은 거죠. 그러면 다시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이제 얘가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만났다 아까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게 바로 정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보게 되면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오늘 한 가지 밑에서 아까 현대건설도 지금 약간 그런 비슷한 패턴인데 현대건설이 가만히 보시면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나름 요 장대 거래량에서 요걸 뚫고 가는 거래량에 여기서 골드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요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여기 한 35,000원 잡고 35,000원이 찝찝하다. 그냥 36,000원 잡고 붙어야 되는 게. 근데 붙어야 되는 게. 그래 놓고 내일 가던 조정을 본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일단 추가 매수하는 거는 요 자리에서 될 것 같고 어쨌든 요 자리 딱 잡아놓고 아직 이 정도 단계에서는 대부분이 월봉이 아직도 불안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얘가 표시를 해줘요. 저 감장선 4만 원까지 미는 보입니다라고 얘가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한 7, 8% 되잖아요. 약간은 고스피 쪽도 이제는 순환 쪽으로 돌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 중 움직이지 않았죠. 물론 조심스럽지 건설주가. 그래도 일단 이 뭐 GS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마 쉽게 손 못 댈 거 아니에요. 뭐 될 수 있나? 뭐 이렇게 해도 올라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큰 축이 원전하고 뭐야? 원전하고 네옴 아니야? 맞죠? 원전하고 네옴이잖아. 거기 다 들어간다면 그게 현대건설 같은 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새는 제가 오늘도 본 것도 지금 현대건설기계까지도 지금 그림이 아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건설기계까지도. 현대인프라코어까지도. 그죠? 딱 보니까 그렇죠.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양봉의 힘을 가져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중장비 관련주들이죠. 인프라. 바로 딱 두 종목 튀어나와야 돼. 진성 TC가 딱 튀어나와요. 아니면은 DY 파워가 딱 나와야 돼.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을 말씀드린 건데 시장이 철저하게 뭐 재건이란 이름으로 좀 붙이긴 조금 뭐한데 에버다임 이런 재건이란 이름은 조금 민망한데 맞아요. 파켓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잘하시네. 근데 두산이라서 조금 그러긴 한데 두산을 왜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그냥 싫어. 묻지 마. 그냥 싫어. 저는 싫으면 안 해. 굳이 뭐 파켓도 막 좋은 아이디어 우리 폼폼님 되게 잘하시는 우등생이 이 시간에 지금 보니까 우등생이 좀 많네요. 우리 선물 같은 하루님, 봄봄님, 진희박님, 박진이겠죠? 내가 아는 그 박진인가? 그분 아니겠죠? 우리 JII님은 이제 개쌤 갖고 계신 분인 것 같고, 안개미소님. SM 아까 뭐 컴투스 이야기 던데 SM이 포인트가, SM도 있지만은 JYP가 지금 견조하지 않나? 약간 비리비리하구나, 인터죠? 장윤 좀 빠져요? 장윤정 취소했디야. 속이 깊은 사람이, 콘서트. SM은 무슨 컴투스가
이때야 컴투스가 SM 지분을 대략대략 매입을 했대. 아유, 회장님이 이게 SM 이수만 회장의 그 라이크 기업 이슈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다른 이슈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한 방에 때렸죠. 아, 이건 다른 이슈네. 뭐 아침에 코로나 한 4만 명 이야기 나왔는데 약간 다른 이슈. 어제까지 그림 괜찮았는데. 근데 SM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박스예요. 예, 그분 아니죠. 예. 그리고 아까 말했죠. 지금 두산이 움직이죠. 이성엽 감독. 이성엽이 감독한다고? 네. 어쨌든 오늘 두산은 아마 두산 밥캣, 두산 에너빌리티 다 그런데 저는 오늘 두산을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서 두산 로봇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은 로봇 관련주들은 사실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어느 정도 코스타 힘을 발휘해야 돼서. 근데 또 두산이 움직이면 뭐 두산 에너빌 다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SPG 같은 로봇 관련주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양봉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봤는데. 두산 테스나도 움직여. 우리 선물 같은 하루님 좀 잘 보시네. 네, 테스나라는 반도체 기업도 두산 인수를 했어요. 그쵸? 로봇 관련주가 또 금요일 상장하는 것도 있는데, 뭐 SBB 테크야 지금 약간 신규리라서 비리비리 합니다만은, 아침에 보니까 로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조금씩, 로일 로봇도 지금 26,000원 잡고 바로 붙어버리면 되는 자리에요. 응? 붙어버리면 되는 자리. 그러니까 로봇도 조금 들어오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레인보우도 마찬가지. 무지개. 그 다음 뭐야 또. 로보티즈도 마찬가지. 약간 조금씩 다시 움직여요. 이런 거는 그냥 아까 대부분 로봇을 여러분 SPG 원탑 삼죠. 뭐 저라면 그냥 16,000원은 가지고 그냥 16,500원 손절 잡고 지금 오늘 종가 베팅 해버릴 수도 있어요. 무엇이 두려운 게요? 지금 바닥에서 된 주식을 살 때는 여기는 잘 봐봐. 얘는 배열 기준으로 역배열이 아니야. 얘는 20, 20, 65라고. 그 말은 뭐냐면 한 달 전에 되게 강했던 친구란 말이야. 역배열 애들은 지금 60, 25처럼 역배열 애들은 이미 3달 전부터 박살난 애들이고 이건 3개월이잖아. 20일은 1개월이야. 한 달 전에 강했단 소리야. 3달 전보다 위에 있으면.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같은 이평선 중에서 20일짜리하고 60일짜리하고 인내심이 얘는 인내심이 그냥 그밖에 안 돼요. 그 여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야외 노천탕 가잖아요. 21선 애들은 그 들어가서 한 1분만 몇 초만 지나면 몸이 따뜻하게 뜨거나게 좋잖아요. 인내심이 약해가지고 그까지 사실은 추운데 뛰어가야 돼. 대부분 리조트 가보면 야외 노천탕 뛰어가야 되잖아. 그거를 못 버티는 게 얘들은. 뭔 소리야? 여기 천장 부스럭거리는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이씨 방송하다가 머리 깨지는 거 아니야? 애플 오버슈팅은 다른겨. 애플 오버슈팅은 이게 오버슈팅을 했다고 해서 이게 빠지는 건 아니야. 다시 150달러 밑으로는 잘 안 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런 걸 들겠냐. 11월 장세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달러요. 달러가 약해서 지난주 약간 보면 미국의 그 기술주들이 실적 대비해서 잘 나온 게 아름다울 미자에 큰 대자를 써드릴게요. 미국이 땅은 큰데 이쁜가 봐. 어쨌든 미국 실적 대비 미국 테크주들이 잘 나온 게 한자 공부도 혀. 나무 목자에 글을 주시죠. 요 4번이죠. 미국 주식이 잘 나온 게 어떻게 보면 달러가 약해서도 있어요. 달러가 약해서.
미국이 테크주를 실직하는 그 전에 어떤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생겼냐면 미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딱 고주의 달러가 약했어요. 한때.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생각도 했어요. 이제 달러가 조금씩 강세로 좀 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올릴 때도 됐고 이번 주에. 그쵸? 오늘 하려니까 목요일날 올릴 거 아니 이틀 있다가. 그리고 지금 저기 어디 갔니? 유럽 쪽 여전히 물가가 좀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되돌림 약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우가 안 빠지잖아요. 그럼 된겨. 어저께 제가 다우 종목 정리해 드렸죠. 안 빠지잖아요. 물론 그래서 약간은 우리나라 물론 테크주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기분 나쁘면 내일 장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에 불구하고 그냥 느낌은 내일자 이 양봉이 좀 기분 나쁜 양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빠져도 우리나라 장이 지금 보면 계속 그냥 계속 붙이거든요.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100이 들어왔다고 ADR이. 이 말이 뭐냐면 50개, 100 종목에 있다면 50개 종목이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110개면 또 오늘도 상승 종목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추세예요.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가 한 2, 3주 가요. 이게 얘가 딱 한번 빨간 선이 ADR이랑 레이스 붙으면 한 2, 3주 갑니다. 2, 3주. 2, 3주 가요. 뭐래? 예, 이런 식으로. 지수는 약간 늦게 갈 수, 파란색 코스피츠는 지수 늦게 갈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계속 올라가요. 원래 이게 이번에 50 찍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50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건 130에서 140까지도 갑니다. 근데 요즘 도대체 무슨 소리지? 쉽게 말해서. 어쨌든 잘은 모르겠는데 자꾸 맨날 장이 열리면 상승 종목이 많아져요. 중간중간에 이런 날이 올 수는 있어요. 370개 상승하고 1200개 하락하는. 근데 압도적으로 100 구간에 딱 들어오게 되면 상승 종목이 많아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호재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과민하다는 말은 세게 반응하고, 악재에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이 만약에 오늘 아침에 만약에 아, 아까 뭐 원전 예를 들면 될까? 뭐 BHI도 많이 오르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전야 후강으로 끝날게, 전강 후야로 끝날게 힘을 받으면서 올려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어제 호텔 신라처럼 오늘 한 3, 4%더 빠질게 안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빠져. 하이닉스도 안 빠져.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놓고 보면 하이닉스도 조심스럽게 81,000원 정도 리스크 관리하게 되면 라이트하게 한 88,000원까지는 그냥 열려버립니다. 5,000원 정도.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이닉스 없이는 장 못 올라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없이는 장 못 올라가. 아니 남바가 그런데 남바. 어느새 하이닉스가 4회까지 밀리는 수모를 당하긴 했어요. 삼성 애들이 다 갖고 있는데 얘도 어느 정도 맞춰줘요. 어차피 자동차는 약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가격 인하 이하가 높고 지금 자동차 출고가 너무 지연돼요. 테슬라 가격 내린다 해서 자동차는 조금 더디거든. 그래서 그나마 라이트한 제가 SL이나 이런 자동차 부품주가 조금 빠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도 생각보다 조금 더디단 말이에요.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아무리 날아간다고 해도 010, 950 빨리 치죠. 이봐. 이렇게 하는 거야. SL 같은 기업은 어쨌든 간에 주가가 더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금융주들도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지금 약간 부담스러워. 이 부동산 PF 대출이 때문에. 아니라 하더라도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사람들이 굳이 무리한 베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LG화학처럼 보세가 터지니까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림이에요. 원전도 맞아. 오늘 원전이 생각보다 저도 되게 궁금해서 아침에 사실 의견을 못 내려드렸거든요. 못 내려드렸지만 이게 쇼커브가 딱 들어오니까 이봐 14,800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딱 뚫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알아 무슨 고민인지. 제가 3만 원에 물렸는데 이거는 사실 오늘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이제 장정신대. 야,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오세요. 자, 내일 아침 8시에 예고입니다.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내일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네, 오늘 장 뭐 사지? 수요일은 예, 제가 합니다. 내일 혹시 오늘 조금 못 오신 분들은 지금 요거 제 11월 정세를 지금 다 못했는데 내일 아침에 같이 할 거니까 오늘 혹시 못 오신 분은 아침 8시에 오세요. 아시겠죠? 응? 내일 오세요. 네, 내일도 와요. 아침에. 보시고 11월 장세 이야기 할 건데 선거 이야기만 잠깐 할게요. 오늘은 좀 10분 남아서. 선거. 저도 다 쳐보는 거예요. 연락은 잊어요. 예. 에이, 됐다. 알아서 뭐 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인데 2년에 한 번씩 한 번 중간 평가를 합니다. 요게 바로 중간 선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 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그냥 풀리시고 모르시는 분 하도 중간선거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꼬맹이가 물어본다 생각하고 제가 해볼게요. 어쨌든 1년에 한 번 이게 중간 선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건데? 그럼 대통령의 어떤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파워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양원제라고 해가지고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어요. 현재는 그 상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3분의 1씩 선출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100명 중에서 한 33명 정도를 수치상으로 뽑겠죠. 그리고 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2년마다 딱 물갈이 되는 거죠. 아, 애들한테 물갈이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애들은 알아서 들을 거예요. 예, 그런 신경 쓰지 마요. 요새 애들 똑똑해요. 딱 물갈이 해가지고 얘들은 420 몇 명, 하여튼 몇 명 있어요. 5명인가? 하여튼 다 뽑습니다. 요거는 약간 숫자 오류가 있어요. 예, 요거는 제가, 예. 하여튼 전부 다. 근데 지금 미국은 대통령은 바이든이고, 예, 민주당이죠. 그리고 상원은 현재 상태에서 50대 50인데,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어요. 캐스팅 보트는 뭔데? 예, 마지막 히든 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상원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은 현재로는 하원인데 이게 아마 저 표는 생각은 현재는 민주당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예상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하원은 역대 중간 선거에서는 대부분 야당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승리한다는 거죠 이번에. 지금 상원까지도 공화당 이하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은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로 치면 여소야대 그리 생각하면 돼요. 여소야대. 응? 우리나라 생각하면 뭐 우리나라 여당의 명수가 야당보다 작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이 된다고 해서 나라가 뒤집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바이든의 뭐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뭐 어차피 바이든도 지지율은 40%가 안 될 거라 아마 40% 왔다 갔다 해요. 이건 어느 나라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지럽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렵고 어지러운 시기일수록 대상이라 그래요. 어쨌든 간에 결론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요 관점에 첫 번째 생각할 게 바이든의 정책을 생각하면 바이든이 테크주 때려잡았죠. 그럼 요 만약에 요 그림대로 가게 되면 테크주가 수혜가 됩니다. 미국의 테크 기술주들 오히려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반사를 생각하게 되면 테크주 이 테크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여기에는 이제 치포 동맹도 있어요. 반도체 지원 법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는 누굽니까? 한국의 반도체입니다. 오히려 하이닉스까지도.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서 제일 얻어 터진 거예요. 사실 어찌 가만 놓고 보면. 이건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차 쪽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그렇죠. 심리적으로 이건 밑에 심리적으로인데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사실 바뀌는 건 아닌데 바뀌지는 않아요. 이 IRA 법안은 통과는 됐고 이미 상하원에서 통과됐고요. 이미 통과했어요. 금액이 얼마였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몇 조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발효는 언제부터냐 하면은 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 하원이 이런 거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예산안 같은 거. 어떻게 보게 되면 상원은 행정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대 뭐 체계 뭐 비준을 정한다든지 헌법을 제정하는. 근데 예산은 어쩌고 IR 법안이 어쩌고 모든 파워는 하원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위로 가게 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우리 이 관점에서는 전부 다 우리나라 관점에서 사실 좋은 겁니다.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자동차도. 근데 자동차는 약간 기대봐 오히려 배터리 쪽이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 이슈 때문에 삼성 SDI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복잡합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SDI나 이런 애들이 간 거는 사실은 지금 유럽 포커스거든요. 유럽은 어떤 나라입니까? IRA 대상이 아닙니다. 그쵸? 아시죠? 삼성은 미국도 하겠지만 삼성은 이거 나중 보고 움직여도 되거든요.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대상이 아니에요. 해당 사항이 없는 거. LG는요? LG는 뭐 어차피 두 개 다 지금 수혜를 받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저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배터리 쪽에 수혜를 본 게 있으니까 차익 매물도 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관점을 조금 더 지켜보고 내일 한번 더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2시가 됐네요. 우리 또 다음 4부 있죠? 있어요? 예, 또 우리 또 2시부터 여러분들 또 종가공주 우리 박 대표님 함께 하시니까 화요일 또 11월 첫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난세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뵐게요.